장미 대선 날짜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봄바람도 살랑살랑 주말에 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있습니다. 봄이 오고 있습니다. 대선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도지코쇼의 대선 상황실, 오늘도 여러 가지 뉴스들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대선 상황실의 의제는 과연 무엇인지 도지코 신문을 통해서 의제부터 공개합니다. 오늘 2017 도지코쇼 대선 상황실의 의제는 강철수의 반란. 강철수는 인 것으로 밝혀졌어요. 문 대세론 결판, 명당 사무실, 이러다 안철수. 4가지 의제가 오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4가지 의제 중에서 뭐가 가장 재밌으십니까, 여러분은? 문 대세론 결판, 명당 사무실, 이게 다 무슨 이야기인지 대선 상황실장, 김 실장 불러봅니다. 네, 전국에 계신 5천만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선 상황실장 김 실장입니다. 이번 주를 일컬어서 슈퍼 위크, 강력한 한 주다. 그리고 오늘을 일컬어서 슈퍼 먼데이, 강력한 월요일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에는 각 정당별 대통령 후보가 사실상 결판이 나고요. 특히 오늘 그 대통령 후보의 윤곽을 가늠할 수 있는 유력 지역의 경선 결과가 오늘 발표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호남을 잡아라입니다. 일단 주말 사이에 국민의당의 호남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승자는 강철수였습니다. 함께 보시죠. 김 실장이 준비한 오늘 대선 상황판은 국민의당의 호남 제주 현장 투표 결과입니다. 현장 투표 결과 안철수 후보가 64.6%, 59,731표, 종합하면은 더 받았습니다만 1위를,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습니다. 64.6%. 안철수가 아니라 강철수임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됐습니다. 이에 반해 송학규 후보 23.5%, 박지원 후보는 11.9%에 그쳤습니다. 이야, 윤태곤 실장님, 이 국민의당 호남 제주 현장 투표에 국민의당에서 예측했던 것보다 2배 이상의 분들이 현장을 찾아주셨다. 거의 10만 명에 조금 못 미치고 9만 명을 훨씬 넘는 구름 같은 인파들이 운집했다. 제가 지난 주말에 광주에 다녀왔어요. 광주 다녀오셨습니까? 네, 1박 2일로 다녀왔는데 그게 일요일 아침에 그 지역 방송사 토론에 참여하느라고 다녀와가지고 좀 현장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윤태곤 기자, 현장 분위기 전해주시죠. 이 종합적으로 저 득표율 자체가 의외는 아니에요. 뭐 지지 세로나 볼 때 저 정도 득표율은 뭐 예상했던 바인데 전체 숫자가 93,000명 정도 투표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숫자인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은 예. 호남 전체 인구가 이제 제주까지 합쳐 600만 명 정도가 채 안 되나 그럴 겁니다. 600만 중에서 10만 가까이가 투표를 한 거죠. 그럼 이제 유권자 대비로 한다면은 한 이제 2% 정도가 아마 될 겁니다. 전체 유권자. 네, 전체 유권자 중에. 근데 이게 되게 투표가 사실 불편했었어요. 광주 전역이, 광주가 인구가 147만인데 투표소가 5군데밖에 없었어요. 상당히 적었네요. 그럼 30만 명이 하나고 시군 지역으로 가면은 예를 들어서 뭐 순천시에 한 군데, 곡성군의 군청 옆에 한 군데 이런 식이었어요. 또 이제 전남의 호남의 시군은 섬도 많기도 하고 넓지 않습니까? 군청 소재지까지 가려면 버스 타고 한 30분 가야 되는 경우들도 많았는데 여기서 딱 하루 투표하는데 이 정도 숫자가 나와가지고 직접 투표를 했다. 주민등록증 내고 검사 받고 이거 자체가 이제 대단한 흥행이고 또 두 번째로는 국민의당이 이게 사고가 나지 않을까 정말로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사고가 전혀 없었다. 정말로 뭐 깨끗하게 막 누가 동원 시비, 뭐 밥 사주고 이런 시비가 전혀 없었다. 라는 거에서 되게 고무적인 거죠. 9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렸다. 상당한 건데 그 주변에 택시를 운전하시는 기사님들이 오늘 조간신문마다 인터뷰를 했는데 명절 때보다 차가 더 많이 막혀서 깜짝 놀랐다. 그 정도의 뜨거웠던 경선 분위기에 대해서 묘사를 해줬습니다. 국민의당마저 예측하지 못했던 인원수였습니다. 64.6%. 승리를 거둔 안철수 전 대표의 소감 들어보시죠.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문재인을 꺾고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문재인을 이길 수 있는 사람, 저 안철수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내는
첫 번째 대통령 되겠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호남에 대한 인사차별, 예산차별 인정했습니다. 지난 총선 때 표를 얻기 위해서 했던 정계 은퇴 약속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선거 때만 호남의 지지를 얻으려는 사람 뽑아서는 안 됩니다. 문재인을 이길 개혁가 누굽니까? 문재인을 이길 혁신가 누굽니까? 압도적으로 많은 시도민들이 나와서 투표를 해주신 것은 역시 국민의당에 한번 잘해보아라 하는 기회를 또 한 번 주신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아울러서 문재인 대세론에 대해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하는 우리 광주 전남 제주 시도민들의 의사도 표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김병민 의원님, 마치 한 마리의 사자와도 같은 안철수 전 대표의 포효를 저는 처음 들었어요. 문재인을 이길 자가 누굽니까? 발성이 좋아졌어요, 일단. 웅변가 같죠. 깜짝 정말 놀랐어요. 선동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의 안철수의 모습이 저랬더라면 그냥 대통령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근데 지금의 안철수가 너무나 모든 것들이 2012년도에 비해서 월등하게 능력들이 앞서 있는데 오로지 하나 떨어진 게 인기만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제 이 인기를 어떻게 다잡느냐가 문제인 것 같은데 앞서 윤 실장님이 얘기했듯이 호남에서 저 정도 인원이 참여했다는 건 굉장히 고무적이다 생각이 돼요. 국민의당 관계자들도 하나같이 다 놀랐대요. 왜냐하면 예. 보세요. 더불어민주당의 국민참여 경선인단이 214만 명, 엄청나죠. 이 스타트가 되는 시작점 전국에서 전체 현장 투표를 했는데 그게 5만 몇천 명 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전국 현장 투표가. 민주당 전국 현장 투표 인원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이 호남에서. 한날에 각 후보 진영에서 얼마나 기선 제압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모집하려고 노력을 했겠습니까? 근데 이 광주 호남 지역에서 이 정도의 현장 인원이 왔다는 건 굉장히 유의미한 수치가 아닐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오늘자 많은 기사들이 쏟아내고 있는 이야기가 호남에 있는 지역 시민들이 전략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전략적인 선택이라는 거는 문재인 전 대표가 대세론이라는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지만 과연 문재인 전 대표로 한 번에 몰아주기는 좀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포트폴리오를 전략적으로 구성할 때도 안철수 전 대표의 가능성을 높여주면서 경쟁을 붙이는 게 호남 지역에 대한 나름대로의 발전이라든지 가능성을 도모했을 때 이익이 될 거라고 판단했을 것 같은데 호남 시민분들의 이번 안철수 지지는 굉장히 전략적인 거다. 위험에 대한 분산 투자. 만약에 문재인 전 대표를 확 밀어줬는데 옛날처럼 문재인 전 대표가 정말 광주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라면은 거기에 대한 피해가 올 수도 있고 선거는 아직 많이 남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안철수 전 대표에게 힘을 실어줬다 보여지고요. 하나 더 흥미로운 대목은 이따 뒤에 나오겠지만 진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과연 문재인 전 대표의 대세론이 이어질 수 있는 건지 궁금한 대목입니다. 이번 호남에서의 안철수 전 대표의 깜짝 놀랄 만한 이 지지세는 흥미롭게도 오늘 펼쳐질 민주당의 호남 경선 현장 투표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